변희재 씨가 구속됐어요. 네,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JTBC가 단독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온 네. 변희재 씨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오늘 구속이 됐는데요. 예. 이 재판부는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변희재 씨는 자신의 책 그리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를 해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을 했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는데 예. 이와 함께 이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에게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저녁에서 밤 미국 뉴욕으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사실상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의 협상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제 미국 대표부는 그 판문점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이 본국과 연락을 하면서 서울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김영철 부위원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목격이 된 이후에 좀 행방이 지금 묘연하고 또 몇 차례 예약된 비행기를 변경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일단 언론이 확인한 예약 비행기는 오늘 밤 10시 30분 뉴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 사이에 이 중국 고위급 인사를 면담한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나의 편지에 대한 확고한 응답이다. 네,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뭐 취재할 것도 없어요. 트위터만 보면 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사실 가장 빠른 속보가 지금 트위터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의 정보를 또 접하려면 네. 트위터. 예.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영어여서 저는 좀 근데 어쨌든 이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런데 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예. 이 미국 땅에 특히나 워싱턴 DC에 발을 들일 수는 없고 이 미국은 그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어떤 제재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엔이 있는 뉴욕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런 게 또 있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이른바 적성국 관계자는 갈 수 없다. 네. 예. 이 뉴욕에 지금 유엔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 직원들도 워싱턴 DC를 가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현지 시각으로 30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이 현지 시각으로 30일에 뭐 협회담을 갖고 예.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네, 그게 가장 관심사인 예. 것이죠. 뭐 만날 지금 수 없지 않나요? 뭐 느낌이 중요하니까. 아니 워싱턴 DC에 있는 분이 네. 김영철 만나러 뉴욕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너무 폼이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2000년에 그때 조명균이었나요? 그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네.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있고 네.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 이런 좀 조명규는 네. 우리 예, 송일부 장관. 예, 조명록. 조명록. 네, 그쪽은 죄송합니다. 조명록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좀 그 쇼에 굉장히 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초대를 해서 뭐 워싱턴 DC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언론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뭐 특히나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나고 싶으면은 편지 써라 그랬는데 그 네. 편지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을 직접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온 셈이죠. 그래서 네. 직접 만나게 될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사실상 이 회담의 조율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렇군요.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말이죠. 북미 양측이 북한의 일부 핵탄두 피해기 그리고 나라 밖으로의 반출,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 전량 폐기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 일면 머릿 기사로 내보냈어요. 네, 그럼 비핵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르렀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데 뭐 아직은 뭐 외부에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서 네. 네,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수긍한다면은 네. 사실 6월 12일 날에는 크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미 이 종전 선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뭐 그 이튿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틀날까지 가게 되면은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예, 같이 이제 3자가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하필 그날이 6.13이군요. 네, 이 지방선거 이슈가 네, 많이 좀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일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예, 이거 뭐 야당은 별로 반가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한반도 상황입니다. 다이나믹하죠. 예. 자, 강연희님, 저보고 자리 보존하려면 건강식품 잘 챙겨 드시라고 하십니다. 예. 아, 자리 보존하시려면 잘 챙겨 드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집에 갈 때 저거 가져가겠습니다. 예, 정상근 씨가 이 자리를 놀릴까 염려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덕우님 유튜브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고릴라를 깔고 보는 라디오로 지금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네. 예, 우리 이덕우님 감사합니다. 재밌고 좋은 방송 함께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양산 통도사 네. 화장실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이율님, 이 양산 그 KNN 러브 FM 중계소 주파수 88.5로 들으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고릴라를 깔았다. 아, 네네, 그렇군요. 노인도 고릴라를 깔았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양산에서 88.5로 들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벌였던 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것이 이른바 이제 사자방이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자원외교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가 될지 예.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 그리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그리고 캐나다의 웨스트컵 뱅크 가스전 사업의 이 추진 배경과 관련해서 그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고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검찰은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지금 네, 횡령 그리고 또 뇌물 네네. 이 건으로 지금 재판을 막 받기 시작했는데 자원외교는 전혀 다른 트랙 아닙니까? 네, 뭐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이 뇌물액이 한 몇십억 대에 이르고 네. 또 이제 뭐 횡령 사실도 있고 횡령 의혹도 있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뭐 이것이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다라고 네.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사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뭐 방산비리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 밝혀진거나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예. 네, 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수사가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특히 이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엄청난 부실을 낳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자원외교의 실패로 지금 뭐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렇게 뭐 에너지 3대 기업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1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투자 명목으로 쏟아부었다가 다 네. 날린 돈이 그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뭐 만들어진 기업이고, 네. 네, 이게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국민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이걸 다 그렇습니다. 날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금액을 보니까 만약에 이 돈으로 뭐 공공 어린이집을 전국에 막 지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뭐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데 이 자원외교 문제로 네. 돈이 많이 날라갔죠. 이렇게 날라갔는데 말이죠. 결국에 이제 국민의 혈세로 또 충당하는 부분도 상당하고요. 네. 이제 구멍난 부분. 그런데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나와서 제가 투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말이죠. 네, 아무도 없죠. 지금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4조 4,023억이나 투자를 한 사업인데, 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불과 44일 만에 최종 계약까지 완료를 했고, 네. 또 현재까지
2조 5,896억 원이나 손실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예. 물론 물론 현재까지이고 앞으로 더 손실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예. 이 볼레오 동강도 뭐 1조 5,753억 원 그리고 웨스트컷 뱅크 가스전도 2,913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네. 여기서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죠. 아니 한두 군데 뭐 손실 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네. 하는 것마다 다 손실을 봤다면은 이거는 뭔가 좀 수상합니다. 상당히. 고의성이 좀 보이는 예, 그렇죠. 대목인 거죠. 투자해놓고 투자한 돈 일부를 또 인마이 포켓한 것은 아닌지 네. 의구심도 들고요. 아무래도 의심이 많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쪽 최경환 전 장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경환 전 장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 전혀 다른 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수사하긴 좋겠네요. 뭐 나오라 마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구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붙잡아둔 상태니까. 자, 5897번 쓰시는 분. 여기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방금 이명박 사자방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천둥이 우르릉쾅 치는 걸 보고 타이밍 정말 기막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 짓지 맙시다. 이게 뭐 무슨 이런 천기와 네. 저희가 뉴스 브리핑하는 건 뭐 연관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예, 예. 한 번 더 사자방 얘기 꺼내면 또 칠까요? 그러나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한다. 이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특히나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나고 싶으면은 편지 써라 그랬는데 그 네. 편지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을 직접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온 셈이죠. 그래서 네. 직접 만나게 될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사실상 이 회담의 조율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렇군요.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말이죠. 북미 양측이 북한의 일부 핵탄도 피해기 그리고 나라 밖으로의 반출,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 전량 폐기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 일면 머리 기사로 내보냈어요. 네, 그럼 비핵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르렀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데 뭐 아직은 뭐 외부에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서 네.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수긍한다면은 네, 사실 6월 12일 날에는 크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미 이 종전 선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뭐 그 이튿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틀날까지 가게 되면은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예, 같이 이제 3자가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하필 그날이 6.13이군요. 네, 이 지방선거 이슈가 많이 좀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일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뭐 야당은 별로 반가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한반도 상황입니다. 다이나믹하죠. 예. 변희재 씨가 구속됐어요. 네,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JTBC가 단독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온 네. 변희재 씨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오늘 구속이 됐는데요. 예. 이 재판부는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변희재 씨는 자신의 책 그리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를 해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을 했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는데 예. 이와 함께 이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에게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저녁에서 밤 미국 뉴욕으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사실상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의 협상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제 미국 대표부는 그 판문점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이 본국과 연락을 하면서 서울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김영철 부위원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목격이 된 이후에 좀 행방이 지금 묘연하고 또 몇 차례 예약된 비행기를 변경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일단 언론이 확인한 예약 비행기는 오늘 밤 10시 30분 뉴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이 중국 고위급 인사를 면담한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나의 편지에 대한 확고한 응답이다. 네, 고맙다.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뇌물액이 한 몇십억대에 이르고 또 이제 뭐 횡령 사실도 있고 횡령 의혹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뭐 이것이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뭐 방산 비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 밝혀진 거나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수사가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특히 이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엄청난 부실을 낳지 않았었습니까? 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자원외교의 실패로 지금 뭐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렇게 뭐 에너지 3대 기업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1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투자 명목으로 쏟아부었다가 다 날린 돈이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뭐 만들어진 기업이고 이게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국민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걸 다 날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금액을 보니까 만약에 이 돈으로 뭐 공공 어린이집을 전국에 막 지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자원외교 문제로 돈이 많이 날아갔죠. 이렇게 날아갔는데 말이죠. 결국에 이제 국민의 혈세로 또 충당하는 부분도 상당하고요. 이제 구멍난 부분. 그런데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나와서 제가 투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말이죠. 아무도 없죠. 지금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4조 4,023억이나 투자를 한 사업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불과 44일 만에 최종 계약까지 완료를 했고 또 현재까지 2조 5,896억 원이나 손실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이고 앞으로 더 손실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뭐 취재할 것도 없어요. 트위터만 보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실 가장 빠른 속보가 지금 트위터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의 정보를 또 접하려면 트위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여서 저는 좀 근데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런데 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 특히나 워싱턴 DC에 발을 들일 수는 없고 이 미국은 그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어떤 제재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엔이 있는 뉴욕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이른바 적성국 관계자는 갈 수 없다. 이 뉴욕에 지금 유엔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 직원들도 워싱턴 DC를 가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마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현지 시각으로 30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현지 시각으로 30일에 뭐 회담을 갖고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그게 가장 관심사인 것이죠. 만날 수 없지 않나요? 뭐 느낌이 중요하니까. 아니 워싱턴 DC에 있는 분이 김영철 만나러 뉴욕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폼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2000년에 그때 조명기훈이었나요? 그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 이런 좀 조명규는 우리 통일부 장관 조명록 조명록 죄송합니다. 조명록입니다. 그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좀 그 쇼에 굉장히 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초대를 해서 뭐 워싱턴 DC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언론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강연희님 저보고 자리 보존하려면
건강식품 잘 챙겨 드시라고 하십니다. 예. 아, 자리 보존하시려면 잘 챙겨 드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집에 갈 때 저거 가져가겠습니다. 예. 정상근 씨가 이 자리를 돌릴까 예. 염려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덕우님 유튜브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고릴라를 깔고 예. 보는 라디오로 지금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네. 예, 우리 이덕우님 감사합니다. 재밌고 좋은 방송 함께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양산 통도사 네. 화장실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이율님, 이 양산 네, 그 KNN 러브 FM 중계소 주파수 예 88.5로 들으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고릴라를 깔았다. 아, 네네, 그렇군요. 노인도 고릴라를 깔았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양산에서 88.5로 들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벌였던 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것이 이른바 이제 사자방이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자원의 교우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가 될지 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 그리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그리고 캐나다의 웨스트컵 뱅크 가스전 사업의 이 추진 배경과 관련해서 그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고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는지 검찰은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지금 네. 횡령 그리고 또 뇌물 네네. 이 건으로 지금 재판을 막 받기 시작했는데 자원외교는 전혀 다른 트랙 아닙니까? 네, 뭐